네,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일단 국내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 올라가면서 2,446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올라가면서 반년 만에 8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쭉 지금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812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아직도 입에 잘 안 붙네요. 네, 여러 번 더 같이 해야지 입에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위쪽에 좀 많이, 왼쪽과 위쪽에 많이 위치해 있고요. 나머지 좀 간간히 파란불 켜져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이쪽은 진짜 계속해서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도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주가 금요일에 이어서 시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쪽도 괜찮은 흐름, 그리고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가 특히 강합니다. NC소프트까지 모두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하루입니다. 먼저 개장 특징주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 GM과의 합작 공장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4거래일 내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주가가 현재 오늘도 2% 넘게 오르면서 74만 8천 원을 지나가고 있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워낙에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네. 근데 뭐 다른 2차 전지 종목이 오른 것에 비하면 뭐 삼성 SDI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양상이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셀 쪽에서는 삼성 SDI, 소재 쪽에서는 LG화학을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뉴스에서 일단 GM 쪽 아시다시피 LG에서가 거의 형제처럼 같이 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추가 투자에 있어서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약간 크로스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보면 포드가 SK온과 블로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인트 벤처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긴 또 LG에서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벤더로 붙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우리가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기술력이 확인되면서 어차피 다른 곳으로 눈 돌려봐야 한국 업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같이 가는 조인트 벤처의 형태를 보이다가도 뭔가 조건이 안 맞거나 이 서로의 그 흐름이 안 맞으면 다른 회사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마진율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게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일로 봤을 때는 해당 뉴스 때문에 삼성 SD 향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죠.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수급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재료에다가 오늘 삼성 SD 재료까지 더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 일단 시장의 하나의 추세 흐름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뉴스의 함의는 우리가 두고두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밴더가 넓어지는 것이 호재인지 아니면 길게 봤을 때 마진율을 약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인지에 대해서는 올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와 LG화학을 가장 중심 종목으로 보면서 2차 전지의 장기적인 흐름은 좋게 보지만 최근 단기 반등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나타난다면 또 가파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시세를 강하게 주도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 얘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쪽인데요. CS 윈드가 이제 또 유럽 쪽에 유럽식 IRA 그리고 미국에서 IRA 판가 인상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모멘텀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시 봐도 되는 시점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뤘던 종목이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럽의 CRMA, 그다음에 미국의 IRA와 관련된 세부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CS인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의 조정이 오히려 지수의 조정보다 더 크게 나타난 양상이었는데 올해 그 수익성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CRMA와 관련돼서 우리가 유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유럽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CS윈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좀 모멘텀에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반면 풍력과 관련돼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 그래서 CS윈드는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가의 레벨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CS윈드 현재 뭐 기술적으로도 반등 그 저항을 넘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동반하면서 또 수급도 동반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여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돌파한다면 저는 뭐 밸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이 수급이 몰리고 기세가 몰리게 되면 큰 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세가 아직까지는 전개가 되고 있으니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오랜만에 다시 7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 따로 잠금 해제 종목으로도 다뤄드렸었던 만큼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얘기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센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뽑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주가의 신세계는 과연 언제 올지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상승 조건이 될 텐데요. 사실 백화점이나 뭐 유통 쪽 하면 일단은 뭐 소비가 많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쪽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경기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을까요? 네, 일단 그 중국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 자체는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치는 모습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결국 6호가 얼마나 올 거냐가 관건일 텐데 지난 주말에 나타났던 주가의 상승의 저는 주 원인은 아무래도 6호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부분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 주식 수도 40만 주고요. 뭐 금액은 뭐 당연히 가격 따라 좀 변하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6월 달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양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취득 예정 주식 수가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 지분율로 봤을 때 뭐 4% 정도에 달하는 비중이니까 그러면 뭐 그 정도 뭐 소각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도 인식이 바뀐 게 소각 없는 자사주 매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뭐 대주주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주주를 위해서 또 주가의 어떤 부양을 위해서 뭔가 회사가 액션을 취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도 악재는 아니죠, 최소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일정 부분의 4% 정도의 주식수 희석이 3개월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일단 상승의 시동을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 증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대로 뭐 6호 때문이든 아니면 뭐 소비가 일정 부분 버텨주든 일정 부분 개선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주말의 반등은 자사주 매입 때문이었지만 자사주 매입으로 촉발된 상승의 이 불씨가 결국 붙을 수 있을지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6호가 얼마만큼 오느냐에 달려있다.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호가 200만 정도가 들어온다. 드디어 큰 손이 시장에 복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주가 상승을 좀 우리가 점쳐봐도 괜찮을까요? 네,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뭐 2월 달에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때 봤을 때도 네. 검사를 하는데도 줄 서 있는 중국인들을 직접 봤고 며칠 전에 제가 시내에서 한번 이렇게 다닐 때는 정말 오랜만에 네. 단체 중국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걸 직접 목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일단 반응이 오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과거만큼 화려하게 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만약에 유가 때문에 사는 것이라면 더 좋은 대안이 있죠.
주가가 먼저 올랐다가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호텔신라라고 하는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6호를 보고 산다면 과연 신세계를 선택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플레이로 보면 신세계가 더 매력적이긴 한데 주가의 민감도로 보면 호텔신라가 더 민감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6호가 일단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6호가 정말로 온다고 했을 때 주가에 대한 민감도나 그에 대한 주가의 반응은 호텔신라라고 하는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6호만 보고 신세계를 사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한 전략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의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호만 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텔신라가 일단 단기적으로 또 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호텔신라를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백화점 관련주도 많잖아요. 뭐 롯데쇼핑도 있고 저희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더현대도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왜 굳이 신세계를 골라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신세계 밸류 어떻게 보세요? 네, 신세계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결국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지난 이제 연말에 크게 빠졌고 반등도 없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PE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매력도를 찾아볼 수 없는 구간이지만 PB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도를 찾아볼 수 있는 구간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6화만 보고 투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신라가 더 좋은 대안인데 가격을 놓고 보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호텔신라가 지금 PB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과연 신세계보다 메리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저는 G마켓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약간 물에서 산 것 같은데 G마켓에서 전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CEO 교체하고 뭐 구조조정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연출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신세계의 기대감을 다 한번 빼봅시다. 6호도 뭐 별로 안 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올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 때 그러면 이 저밸류를 탈출시킬 수 있는 변수는 뭐냐? 비용 감소죠. 그러면 비용 감소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만약에 6호가 온다면 뭐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6호가 생각보다 안 온다고 하더라도 비용 관리 측면에서 어떤 강한 구조조정 압력이 나타난다면 저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의 뭐 0.5배 아래 수준까지 떨어졌던 저 밸류가 조금씩 올라서 0.6배에서 0.7배 사이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종목이 거의 이게 지금 BPS가 4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한 26만 원, 27만 원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주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이 6호가 오는 것에 있어서 탑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 플레이가 가능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6호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밸류를 따져보면서 신세계에 대한 투자 가치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6만 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우선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저희 시간에도 몇 차례 또 얘기를 주셨던 종목이에요. 1월 2일 완전 연초에 얘기 주셔서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29.2% 그리고 2월 중순이었나요? 그때도 저희가 한번 또 다뤘던 종목입니다. 과연 그 사이에 또 시각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지 일단 2월 20일에 목표 주가 36,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오늘은 일단 26,9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멘텀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종목의 그 어닝 피크, 그 다음에 주가의 가장 피크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결국 수주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인데 그때 뭐 테크닙 주가도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게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혼자 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IRN이 뭐 CRMN이 그래서 전기차 뭐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에 막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일가스 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글로벌리하게 신고가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렸고요. 그 흐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비화공 쪽이 크게 늘어나는 흐름 그다음에 2023년도에 화공 쪽에서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수주가 역대 최고 12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게 피크치고 확 떨어지면 그러면 주가는 먼저 선반영하면서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언급드렸던 것처럼 화공 쪽도 쉽게 안 빠질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를 빼면서
그 LNG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실제로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시설들을 중동에서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주가 쉽게 안 빠질 거라는 거고요. 비화공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네. 있죠. 그다음에 해외 공사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화공 분야에서 이제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수소라든지 그런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전에는 수주가 한번 확 올랐다가 유가 빠지면서 다시 수주가 훅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과거 대비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이 소위 수주 피크가 지나갔다고 해서 주가의 피크가 지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 세계 지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 테크닙을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동향을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그린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수주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잡은 수주 목표 12조도 좀 보수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좀 거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일단 뭐 수주 파이프라인을 한번 볼까요? 화공 쪽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쉽게 빠지지 않을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EPC로 전환되는 부분, 화공에서 EPC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마진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린 EPC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쪽에 추진되고 있는 아모니아와 관련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수소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시설이 투자가 돼서 완공되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블루 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수소를 개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옆에 수소를 개질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향후 비화공 부분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사에서 조금 지켜주고 화공 분야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수소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 그런데 우리나라 EPC 기업이 뭐 대표적인 게 현대엔지니어링과 삼성엔지니어링밖에 없고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이 그나마 이와 관련된 소위 수소와 관련된 시설 쪽에 있어서는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결국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그 수주 피크 찍고 떨어진다라는 관점보다는 둔화될 수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작년에도 한 7%가량의 이익률을 거뒀거든요. 최근에 건설사 중에서 이런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는 기업이 있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 지금 현금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국면이지만 현금이 쌓이고 있고 수주가 탄탄하게 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수주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덜어도 될 것 같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연초에 추천해 주시고 나서 정말 차트가 잘 갔어요. 그러다가 한 2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28,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살짝 쉬어가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2월 20일에 목표 주가 36,000원으로 올려 잡아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PB 관점에서 과거의 고점, 그러니까 뭐 옛날에 수출 피크를 보였던 시점이 아니라 이익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서 나타났던 뭐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뭐 BPS가 극적으로 변하면서 나타났던 이런 순간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고점까지 그렇게 급하게 갈 수 있느냐? 그렇게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 때는 정말로 뭔가 수주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정말로 좋아질 거라는 강력한 기대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주가의 조정 자체가 너무 커서 나타난 흐름이었으니까 저렇게 가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평균치로 본다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 2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고 현금이 쌓이고 있고 수주가 역대 최고 수준인데 쉽게 안 빠질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돼서 나쁘게 볼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PB 2배를 기준으로 하는 36,000원의 목표 주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오히려 주가가 흥분하기보다는 쉬어가고 있을 때가 저는 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 주가 36,000원 여전히 유효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잠금 해제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